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교육, 오늘은 안전학 개론 시간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사협회 교육 연수원장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과연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사실 그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뭐 정의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그런 원인이라든지, 이제 뭐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산업재해율 최고인 나라죠. 매년 2,000명 이상이 안전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10만 명 이상이, 공식적인 통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통계까지 따지면 30만 명 정도가 1년에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요. 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중에 최근 수년간 수천 명 이상이 생계와 장애,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자살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재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안전에 대해서 과연 안전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갑자기 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좀 안전이라는 게 좀 딱딱하기 때문에 우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갈까 해요. 예전에 이제 그 경제학과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매년 신입생 첫 시험 경제학 개론, 이 문제가 이거였답니다. 그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학생들에게 내주는 그 시험 문제 첫 번째 1번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해인가는 이번에도 경제학 개론으로 나갈 것 같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번에는 디귿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학생들이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이것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거, 뭐 다국적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도대체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좀 썰렁하죠? 자, 그래서 안전이라는 건, 안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도대체 안전이란 무엇이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즉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안전이라는 것들을 한자를 보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곤 하는데요. PPT에 보시면 안자는 이 집가자, 축약형이죠. 여자 여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있는 집, 뭐 이런, 좀 넓혀서 해석하면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가정, 이게 사실은 안전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위험이 생기지 않는 곳.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대외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이런 모든 곳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전한 곳이죠. 근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 왔느냐, 집을 얼마나 위험 시설이 없는 시설이나 상태나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왔느냐, 이거는 뭐 산업 현장에서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까지 안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머피의 법칙은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안전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연쇄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큰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도 작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방심하거나 그랬을 때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로는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굉장히들 놀라고 정신이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발생은 항상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개념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꼭 사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가족들과 아침에 기상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식탁에 앉아서 그 일들을,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어떠한 감정 상태로 우리가 출근을 하게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안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서로 안 좋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끼리 안 좋았다, 이것이 사실은 불안전한 감정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안 좋았던 일이 회사에서 오면 그것이 또 커지고, 또 회사에서 안 좋았던 일이 외근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 어떠한 조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짐, 불안전한 조짐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감정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전지적인 시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느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이게 불안전의 시작일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짐을 감지해내는 것, 이것이 안전을 공부하는 처음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표도 이런 말이 있죠.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이런 그런 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인생에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이제 셀리의 법칙이라고 반대의 법칙이 있어요. 우연하게도 자기한테 유리한 일들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아침에 뭐 출근을 하는데 뭐 아파트 현관에서 뭐 돈을 주는다든지, 이게 꼭 좋은 일, 유리한 일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은 또 우연치 않게 또 좋은 귀인을 만나서 계약도 잘 성사가 되고, 또 회사로 말하면 생산성도 늘어나고, 또 진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셀리의 법칙입니다. 매일 작은 우산을 갖고 다녔는데 하필 우산을 놓고 온 날에 비가 온다.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면 꼭 반대 차선으로 택시가 지나간다. 또는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 한 번씩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이나 법칙에 따라 계속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유독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을 두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의 이 머피는 실존 인물입니다. 1949년 미국 공군 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대위는 음속기 개발을 위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중력 가속도의 한계를 찾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험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실패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뒤로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꾸 일이 꼬이고 나쁜 결과가 생길 때 쓰이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의미인 머피의 법칙.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험은 로버트 매튜스의 토스트 낙하 실험이었죠. 그는 바쁜 아침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떨어뜨렸을 때 항상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려 했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버터를 바른 면이 항상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중력에 의한 결과였죠. 일반 식탁의 높이에서 토스트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반드시 기울어진 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스트가 한 바퀴 이상을 돌아야 버터를 바르지 않은 면이 바닥으로 갈 수 있는데 중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반 바퀴 정도만 돌고 떨어져 항상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식탁이 아닌 수직으로 토스트를 세워 떨어뜨렸다면 결과는 반반이었겠지만 일상적으로 식탁이나 손에 들고 있는 토스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교통체증이 있을 때 차선을 변경하면 원래 있던 차들이 더 잘 가는 경우 혹은 계산대에서 내 줄이 가장 늦게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이것 역시 확률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4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 4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4분의 1이고 다른 줄이 빠를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수치상으로도 내가 있는 줄이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줄로 이동하면 빨라질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앞구매자의 구매 물품수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이동할 때마다 똑같은 확률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간다고 줄이 늦어진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닌 모두에게 적용되는 확률인 거죠. 일이 잘 풀리는 날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 나에게 펼쳐지는 이런 날들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의심은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머피의 법칙을 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